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5차 시 다원적인 사회를 운영하다 자료학습 부분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학년 시험 범위는 교과서 69쪽까지라고 이미 안내가 되었죠? 잘 확인하시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아직도 대련이라는 그림 우리 함께 봤던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여기 고래 지배층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인데요. 여기 노비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사노비는 주인 집에서 같이 사는 이 노비와 데리고 산다 솔거 노비라고 했죠. 그리고 주인과 떨어져 살면서 신공을 바치는 노비, 밖에서 산다 해서 외거 노비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산노비의 부류를 적어주면 되고요.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고려의 신분을 정리한 표인데요. 고려의 신분은 법적으로 두 개라고 했어요. 양인과 천인으로 구성이 되죠. 자, 그리고 어, 지배층, 피지배층으로도 구분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각자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고려시대에는 수조지를 받고 직역을 담당하는, 즉 국가의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정, 호, 층이었죠. 이번 교과서에 새롭게 추가된 개념이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양인 레벨 계층 이동이 활발해졌어요. 즉, 이러한 정호층들이 더 위의 지배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과거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로요. 자, 이 정호층들은요, 향리나 하급장교, 기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탐구활동 볼 건데요. 탐구활동은 교과서 46쪽의 8관회를 볼 건데요. 8관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교 행사지만 불교 외에도 다양한 신앙이 어우러진 고려시대 축제장이었어요. 자, 교과서 46쪽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46쪽 8관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8관회란 고려시대 때 개경과 서경에서 개최됐던 종교 행사이자 축제인데요. 다양한 신앙이 융합된 대규모 종교 행사이자 축제이다. 개국 공신들도 추모하고요. 여진과 탐나 같은 주변 세력들이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요. 외국 상인들이 무역을 하기도 했고요. 또 문장이 뛰어난 신하는 팔관회를 지어 국가와 국왕을 찬양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국왕을 찬양하는 또 고려 왕조를 찬양하는 그런 글이 예로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팔관은 기본적으로 불교 행사지만요. 불교 외에도 다양한 신앙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자연을 상징하는 이런 구조물들이 설치가 되고요. 특히 이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얼음, 당시로서 굉장히 귀한 거죠. 이렇게 얼음이 있는 모습들 이런 게 되게 굉장히 특이해요. 자, 그리고 음, 이 행사의 주인공은 역시 왕입니다. 그래서 국왕 앞에서 이렇게 화려한 춤도 있고요. 또 국왕을 찬양하는 이러한 글도 지어서 읽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불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토착 신앙이 어우러진 행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 번씩 각자 읽어보세요.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형성평가 문제를 풀 텐데요.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풀어보십시오. 자, 한번 풀어볼까요? 1번 고려의 신분제는 신라의 군분제보다 개방적이었다. 맞는 설명이죠? 고려 가축제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비교적 수평적이었다. 옳은 설명입니다. 향부곡소 특수지역은 군현민보다 사회적 지위가 아니죠. 낮았죠. OOX가 정답이 되겠네요.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안 배운 게 많이 나와요. 고려시대 양인은 과거 형실 자격이 있었습니다. 양수척, 제인, 화척이 포함되었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양수척과 화척은 도축업자, 즉 가축, 짐승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고요. 제인은 재주 있는 사람이니까 광대예요. 이런 사람은 어, 천인이에요. 고려시대 때 천인이었어요. 우리는 천인을 노비들만 배웠지만 이런 사람도 천대받아서 천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양인, 주로 농업이나 성공업에 종사했다. 맞는 설명이네요. 역과 진, 우리 안 배웠는데 이게 뭐냐면요. 역은 육상교통의 중심지, 즉 말을 갈아타거나 이제 교통의 중심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진이라는 건 강, 강가에서 나루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육로와 수로교통의 주민들이 종사하는 일이 잦았어요. 맞는 설명입니다. 자, 백정. 국가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양인이죠. 이 사람들은 조세 공납력을 부담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상급 이 사람들은 호장, 부호장이 되어 지방행정을 장악하고 지방군을 통솔했대요. 과거시 제한이 없었고요. 과거 통해서 중앙관리로 진출하였대요. 자, 이러한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던 사람들, 향리라고 했죠. 그 지방 향리의 우두머리가 호장, 부호장이라 했습니다. 자, 향도라고 하는 조직 배웠던 기억이 납니까? 자, 백성에 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이건 처음 듣는 얘기죠. 개경 환자치료 빈민구지? 이거 아니에요. 자, 마을의 제사나 상전에도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였다. 이게 향도가 나중에 고려 후기로 가면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고려 초기에는 사원, 조성, 매양 활동과 같은 종교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펼쳤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디귿, 리을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16, 17차 시 다양한 종교와 사상 공부를 할 텐데요. 자, 먼저 이전차 시 진단평가해 볼게요. 자, 고려의 일반 농민들은요, 국가의 전세와 공납력을 부담했는데,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뭐라고 불렀어요?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 이 의미가 변한다고 했죠? 조선시대 때는 도축업자들을 백정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향리나 하급장교, 기인 등으로 구성된 신분을 뭐라고 했죠? 자, 오늘 초반에 배웠죠? 정호층이라고 합니다. 정호층. 자, 이제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토착 신앙의 유행.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선생님이 같이 좀 읽자고 할 때 소리내서 읽는 게 좋아요. 소리내서 읽으면 기억에 오래 남고, 뭔가 이렇게, 아, 이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고려시대 토착 신앙, 그 다음에 유교사상, 불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개념 정리로 가서요. 다양한 사상의 유행. 아까 우리 8강에서도 봤잖아요. 진짜 고려시대는 다양한 사상 종교가 유행해요. 정말 다채로운 사회였어요. 교과서 50쪽에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50쪽을 보면요. 고려 왕 인종이 병에 걸려서 위독했는데 왕이 회복을 기원하면서 여러 종교 행사가 열렸대요. 절에서는 승려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요. 종묘 사직, 이거는 유교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또 제사를 지내고요. 유교와 도교의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무당이 또 인종이 아픈 거는 요거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는데 이자겸한테 척준경 이 사람을 이자겸 부하였는데 인종이 나중에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이자겸 제거하죠. 근데 나중에 척준경도 인종이 제거해요. 자, 그래서 그 척준경이 원한을 품어가지고 인종이 아픈 거다라고 해서 이 무당이 사망한 척준경을 용서해주면 안 아플 거다. 이렇게 해서 척준경을 실제로 사면하고요. 또 벽골제라고 하는 일종의 저수지인데 여기 제방을 막 허물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불교, 유교, 도교, 그 다음에 이러한 무속신앙, 온갖 신앙이 짬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려시대 보면요. 불교 사회이고 또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했는데 이런 부적 같은 거, 무속적인 신앙도 여전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토착신앙 먼저 볼게요. 자, 일단은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을 태조왕건과 함께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왕을 드래곤, 용의 후손으로 여겨서 신성시했고요. 또 우리 자료 봤었죠?
팔관회를 개최했는데요. 팔관회 다시 정리하면요. 기본적으로 불교적인 행사인데 개경과 서경에서 매년 겨울에 하늘의 신령과 산, 강, 용을 섬기는 팔관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자꾸 팔관회를 이렇게 불교 행사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팔관회는 토착신앙적인 성격이 강한 행사입니다. 선생님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도교인데요. 도교는 주로 귀족과 왕실에서 믿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귀족과 왕실이 왜 도교를 좋아했냐면 귀족은요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술은 그 마시는 술이 아니고요. 신선. 이 신선이라는 건 도교에서 말하는 상상의 인물인데 상상의 인간인데 말 그대로 산신령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연에 은둔하면서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로장생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그 신선들이 사용하는 어떤 도술이라든지 불로장생을 할 수 있는 약을 만드는 능력 그런 것에 귀족들이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즉 귀족도 자연 속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왕실에서는요 도교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초제를 왕실 규모로 초제라고 하는 제사를 치르곤 했습니다. 자, 교과서 50페이지 쪽에서 확인할 텐데요. 50페이지 쪽나기를 보면요. 고려시대 때 이 신선사상을 볼 수 있는 조형물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고요. 나무 아래 신선이 있어요. 이 신선이 두 동자와 함께 무슨 그림 같은 거 보고 있죠? 자연 속에서 안락함을 추구하는 이 신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도교사상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설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풍수지리설은 예언사상과 결합이 되는데요. 우리 서경천도 운동할 때 잠깐 배웠는데 예언사상, 도참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이거랑 풍수지리설이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 풍수도참 사상이라고 서경천도 운동 때 배우기도 했는데요. 자, 이 풍수지리가 예언사상과 결합되면서요. 서경, 평양이 길지, 좋은 땅이다라는 설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에 따라서요. 북진 정책을 추진해요. 북진 정책은 옛날 고구려의 옛땅, 북쪽 땅을 되찾겠다. 북쪽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건데요. 그때 바로 이 서경, 평양이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경을 중요시 여기게 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줄로 가서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일으킬 때도 이러한 풍수지리설과 예언사상이 결합된 서경길지설이 이용이 됐죠. 서경으로 옮기면 수도로 옮기면 다 잘 될 거다. 자, 두 번째, 다양한 토착 신앙과 사상을 수용한 서적들이 편찬되는데요. 자, 뭐 구삼국사라든지 해동비록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토착 신앙, 좀 약간 신비롭고 믿기 어려운 그런 괴이한 이야기들이 잔뜩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역사서인데 이러한 토착 신앙이 많이 수용된 역사서가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는요, 승려 이련이 지었다고 하죠.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함께 우리나라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이 삼국유사는요, 교과서 50페이지 쪽 날개와 자료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국유사. 고조선에서 후삼국 시대의 역사를 불교와 설화 등의 내용을 함께 포함해서 담고 있는 책이고요. 현존하는 역사서 중에서 가장 먼저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내세운 단군 이야기가 실려 있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삼국유사는요, 삼국사기에 비해서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좀 황당무계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없네요. 50페이지의 자료가 없네요. 자,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자료는 51페이지네요. 51페이지 생각을 기우자 봅시다. 자, 삼국사기와 동명한편의 역사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요. 일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거는 조금 뒤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선생님이
자료라고 써놨는데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유교 사상의 발달과 역사서의 편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교 사상 한번 같이 볼게요. 고려시대 때는 유학 교육 기관이 중앙에 국자감이 있었고요. 지방에 한교가 있었는데요. 이거 기억나요? 거꾸로 하면 감자국이라고 했죠. 발해만 주자간, 거꾸로 하면 감자주였고, 중국 당나라하고 고려는 거꾸로 하면 감자국, 국자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발해의 주자감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유학자들이 활동했는데요. 유명한 유학자들. 최씨가 많아요, 최씨. 자, 최승로는 유교 정치를 주장을 해서요. 성종이 개혁 정치를 뒷받침했습니다. 시무 28조라는 거 기억나죠? 자, 그 다음 최충을 볼 건데요. 최충이라는 사람은 요즘으로 따지면 일타 강사 같은 사람이에요. 사립학교인 구제학당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 구제학당이 왜 구제냐면요. 여기가 이제 최충이 워낙 그 과거 시험 합격시키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자꾸 수강생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9개의 제라는 건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9개의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학생들을 공부를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립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충의 구제학당이 잘 나가자 사립학교 12개가 더 생겨가지고요. 사학 12도라고 하는 사립학교들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아까 구제학당 포함해서 12개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때도 과거 시험 공부 잘해가지고 뭔가 출세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합격하려면 이러한 사학 12도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진짜 1타 강사 같은 거예요. 자, 유교사관에 따른 역사서가 편찬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있죠. 자, 삼국사기는요, 아까 봤던 일련의 삼국유사랑은 좀 달라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 들어있습니다. 자, 합리주의라는 건요, 아까 삼국유사는 좀 황당무계한 얘기가 많았는데요. 그런 거는 믿지 않아요. 자, 교과서 51페이지 본문과 총나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50페이지에, 선생님 아까 50페이지 자료 하나 보자고 했던 게 이거였네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강릉의 단오제라는 건데, 강릉에 단오제라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게 토착신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강릉의 수호신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행사였는데 고려 축제가 지금의 강릉 단오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각자 살펴보시고요. 자료 보겠습니다. 51쪽. 자, 삼국 사기는요. 김부식이 쓴 역사서인데요. 이 삼국사기는 중국 한나라의 사마천이 쓴 사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좀 형식을 흉내를 낸 거예요. 자, 이 사기는 기전체라고 하는 역사서술 방식으로 쓰여졌는데요. 기전체가 뭐냐면요. 본기, 지, 열전, 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역사서가 기전체예요. 뭐 자세히 알 건 없지만요. 본기는 보통 왕이나 황제에 대한 얘기고요. 열전은 신하들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거기 부속되는 뭐 연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역사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류해서 쓰는 게 기전체입니다. 자, 이러한 삼국사기는요. 기존의 역사서와 조금 다른 역사 인식을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삼국사기는 되게 합리적이에요. 여기 조금 교사형 교과서로 설명이 더 나오는데요.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 사실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명한편이라는 역사서도 볼 건데요. 이거는 되게 신기한 얘기가 많아요. 아주 고대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막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한번 볼게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쓴 거고 동명한편이라는 역사서는 이규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게 역사 인식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남학생은요. 삼국사기와 동명한편에 고구려 시조 주몽인 동명성황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을 찾아서 비교를 해봤어요. 아주 훌륭한 학생이네요. 자, 삼국사기 먼저 이 동명성황에 대해서 그냥 사람이 죽은 것처럼 표현했어요. 동명성황이 돌아가시니. 그런데 이규보의 동명황 편에서는요. 동명성황이 하늘에 오르고 내려오지 않은 되게 신비롭죠. 뭔가 신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 학생은
이규보가 동명학편에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평가한 내용을 검색해봤어요. 아주 똘똘한 학생이네요, 역시. 자, 공자는 괴이한 힘과 어지러운 신을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데 구삼국사라는 책을 보니까 처음엔 내가 이거 믿지 못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아가지고 근데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이거 환상이 아니라 이거 신성한 거고 귀가 아니고 신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구삼국사라는 책을 봤더니 되게 이상한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다. 나름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런데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이러한 신기한 거, 괴이한 거는 다 역사서에 쓰질 않았다. 생략해버렸다. 자, 그래서 이교보는 이거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 후세에 보이면 안 된다라고 김부식이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다. 나름 괴이하고 이러한 그 신들의 말씀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 자, 그러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남학생이 찾은 자료에서는요. 삼국사기는 동명성왕의 죽음을 그냥 평범한 인간의 죽음으로 봤고 이규보의 동명화편은 이것을 굉장히 신비롭게 묘사했어요. 그리고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신성, 이적 이러한 고대적인 사고방식을 부정했는데요. 이규보는 긍정했어요. 이런 것도 신성하고 그다음 이상한 일 이런 것도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자, 다소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요. 이 학생들도 한 거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국사기는 사실적인 것만 썼다. 믿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합리적인 것만 썼고 그 옛날의 역사책들이라든지 아까 봤던 이규보가 쓴 동명한편은 좀 이상한 얘기도 많이 썼다. 이런 책들. 막 신비한 얘기도 많이 썼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승휴의 제왕운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승휴의 제왕운기는요.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기록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역시 51페이지 본문과 탐구활동을 보겠습니다. 어, 자, 여기 본문을 보면 사실 그 삼국사기 얘기도 나오는데요. 삼국사기는 구삼국사의 신비한 내용을 대폭 삭제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신비한 내용 이런 거 안 썼어요. 자, 근데 이승윤은요, 단군 이야기를 제왕기에 썼고요. 그리고 고려를 중국의 제후국으로 인식하였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후국이라는 거는요, 중국의 황제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왕들을 제후라고 그래요. 근데 제후는 황제의 신하예요. 그래서 이승윤은 단군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자주성을 드러내는 듯 보이지만 또 원나라, 당시 원관석기였거든요. 원나라 황제에게 고려 왕실이 사위의 나라로서 후하게 대접받는 현실을 긍정하고요.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그러한 역사의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왕기는 조금 단군 이야기를 썼으니까 자주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원나라, 원나라 황제의 어떤 그런 간접적인 지배 이런 거를 긍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독특합니다. 자, 그 다음 성리학의 수용으로 갈게요. 자, 고려 후기에 성리학이 원나라로부터 들어오죠. 고려 말 원으로부터 수용됐다. 자, 그래서 뭐 처음에 안양이라고 하는 성리학자 이걸 들어오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재현은 원학자들과 교류했다라는 내용 좀 적어주세요. 이재현은 원나라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을 아주 깊이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요거를 이색 같은 사람한테 전달하고요. 이색이 또 정몽주, 정도전 등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자들이 고려 말에 활약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성리학에 대해서는 요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안양이란 사람이 충렬왕 때 고려의 성리학을 처음 소개했다라고 해서 그 시초가 전해지는데요. 교과서 51페이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생겼죠? 안양이 진짜 이렇게 생겼을까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안양이 초상화거든요. 충렬왕 때 고려의 성리학을 처음 소개했던 사람이 안양이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음, 네, 별도 자료가 없네요. 네, 불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빠진 거 없죠? 자, 불교의 발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는요, 정말 불교의 나라라고 봐도 좋아요. 진짜 불교 국가였어요. 불교가 정말 융성했어요. 자, 국가는요, 불교를 보호하고 불교 관련 서적을 편찬하는데요.
불교가 그야말로 내셔널 릴리전, 국가의 공식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다양한 신앙도 발달을 했지만요. 자, 고려에는 특이하게 국사와 왕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국사와 왕사는 뭐냐면요. 스님이 국가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스님이 왕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 옆에는 왕사가 아주 뛰어난 승려가 딱 붙어가지고 정치적인 조언도 하고 왕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줘요. 자, 그리고 그러한 왕사가 나중에 죽으면 국가의 스승으로 이렇게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물론 살아있을 때도 국사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국사나 왕사나 진짜 높은 승려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승과제도라고 해서요. 광종 때 과거 시험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승려도 과거 시험으로 붙는 승과가 신설이 됩니다. 자, 물론 조선시대 때는 이런 거 없어져요. 그 다음 승록사라고 해서요. 불교 행정을 담당하는 관청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 옆에서 스님이 이렇게 정치적인 자문도 해주고요. 스님을 공무원 시험으로 뽑고요. 스님 담당하는 국가의 관청이 있는 거예요. 자,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찰 많이 건립됐고요. 팔만대장경이 접한됐는데요.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서, 즉 불심으로 대동단결해서 외적을 물리치자라는 이러한 불교적인 염원이 담긴 거예요. 교과서 52페이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52페이지에 사진을 내가 왜 봤을까요? 아, 요거네요. 요거. 금강조와 금강령이라고 해서요. 불교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자, 외적의 침입이나 질병의 극복을 기원하는 불교 행사에 사용하던 일종의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호국 불교적인 성격을 볼 수가 있고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동 고승전이라고 해서요. 이거를 지은 사람 이름이 특이해요. 각훈이라고 하는 승려예요. 각훈. 승려 이름입니다. 자, 근데 해동이라는 거 우리 한번 배웠었죠. 바다 건너 동쪽. 어느 나라를 의미해요? 우리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고승, 뛰어난 고승들을 승려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게 해동 고승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책. 현존하는, 현재 존재하는 최고, 이거는 베스트란 뜻이 아니에요. 이거 가장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오래 꽂자.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될 우리 문화유산이에요. 교과서 52페이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직지심체 요절은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문화유산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엄청나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직지신체 요절은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프랑스에서 저 옛날에 프랑스 외교관이 이거를 프랑스로 반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데 요 직지심체 요절은 사실 서양 사람들이 금속 활자로 그 인쇄 최초로 이제 인쇄를 했다라고 전해지는 게 독일의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만든 성경인데요. 그게 세계에서 가장 빨리 찍어낸 금속 활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게 발견되면서 아니다. 서양이 아니고 동양. 그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옛날 고려 왕조에서 더 먼저 금속 활자를 찍어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랜 노력 끝에 이 직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라는 게 결국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프랑스에 있다는 거. 우리가 언젠가는 되찾아와야 될 정말 세계가 함께 보존해야 될 유산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봤고요.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선종과 교종의 통합 노력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선종과 교종 배웠었죠? 선종이라는 건 참선을 중시하는 거고 교종이라는 건 경전 공부를 중시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종하고 교종이 너무 고려시대 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 배울 승려는 의천입니다. 자, 의천은 교종 승려예요. 근데 교과서 52페이지 사진을 볼 텐데 아직 사진 보기 전에 의천은 프린스예요. 프린스 의천.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왕자님이에요. 자, 우리 왕자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짜잔. 자, 왕자님이에요. 어때요? 멋있어요? 자, 왕자님.
머리를 좀 밀어서 그런데 머리를 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왕자님처럼 좀 더 길러볼까요? 수염도 조금 더 멋있게. 수염 좀 아닌 것 같네요. 또 왕자님이에요. 자, 이 왕자님은요, 음, 문종이라고 하는 이제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승려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려사회가 얼마나 승려를 우대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 의천은요, 역시 대단한 승려라서 국사가 됐어요. 나중에 국가의 스승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대각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크게 깨달은 국가의 큰 스님,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불리는데 이 의천은요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교를 열어요.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 설명이 없죠? 자, 우리 학습지에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자, 왕자님 의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천은요 화엄종을 중심으로 화엄종? 이거 신라시대 때 의상이 우리나라에서 개창했던 거죠? 이거 교종이에요. 교종의 화엄종을 중심으로 일단 교정부터 통합해요. 자, 선생님이 좀 복잡하게 필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좀 필기를 해주세요. 자, 즉 선종과 교종이 서로 싸우는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교종 내부에서도 자기들끼리 종파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교종부터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의천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일단 교종을 먼저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된 교종을 해동 천태종으로 합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다 건너 동쪽 우리나라의 천태종을 처음으로 개창해요. 자, 이 내용 먼저 필기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교종은 통합을 했네요. 천태종으로. 자, 근데 이제 뭐가 남았어요? 선종 남았잖아요. 자, 그 선종을 어떻게 하냐? 선종은 포섭해요. 즉, 이 교종, 해동천태종 중심으로 이렇게 선종도 포섭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자, 물론 100%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천은 1단계 교정통합, 해동천태종, 2단계 선종포섭 이렇게 종교를 통합해 가는 거예요. 자, 의천의 사상, 교관겸수입니다. 교관겸수란 무엇이냐면요. 교와 관을 겸 함께 수행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교라는 건 뭐냐면요. 교종의 수행 방법이에요. 즉, 교리, 이론 공부하는 거예요. 관이라는 건요. 선종의 수행 방법이에요. 관은 지관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깨달음 얻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참선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의천은 교종의 수행 방법뿐만 아니라 선종의 수행 방법도 중요하니까 같이 해야 된다. 교관겸수. 거꾸로 얘기하면 선종의 수행 방법만으로는 안 된다. 교종의 경전 공부도 해야 된다. 즉 함께 수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교과서 52쪽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내용이 좀 많아서요. 교과서 본문 좀 같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의천의 교관 겸수는 다시 정리하면 이론의 연마와 실천의 수행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론을 연마하는 거는요. 교종의 수행 방법이에요. 실천의 수행은요. 선종의 수행 방법이에요. 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관을 함께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교관 겸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내용은 좀 보시고요.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사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결사운동은 뭐냐면 불교를 개혁하는 운동인데요. 선종승려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 결사운동으로 유명한 거는 조계종이라고 하는 선종이에요. 선종 종파의 진울이라고 하는 승려인데요. 여기 선종이라고 쓸게요. 글씨가 너무 두껍네요. 선종. 자, 근데 이 선종 조계종에 이 진울이라고 하는 승려가요. 정해결사라고 하는 불교 개혁 운동, 개혁 조직을 만듭니다. 정해결사를 조직해요. 자, 근데 이 정해결사가 나중에 수선사로 바뀌어요. 자, 내용이 아리송하죠? 교과서 52쪽 본문과 자료를 좀 보아야 됩니다. 자료를 보면 더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조계종을 이끌던 승려가 진울인데요. 참고로 이 조계종은요, 지금 대한민국 불교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불교하면 이 조계종 맨날 나와요. 조계종, 조계종. 그리고 여러분 웬만한 큰 절 가면은 다 조계종 계통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동국대학교. 이 동국대학교도 조계종이에요. 조계종 계통의 불교 계통의 대학이죠. 자, 여하튼 이 조계종 진울은요. 불교계가 세속화됐어요.
즉 불교계가 너무 세상의 때를 잔뜩 묻었다.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면서 선종하고 교정도 그만 싸워라 니네. 그러면서 선교 일치를 주장해요. 즉 선교를 합치려고 한 거죠. 선종과 교정을. 자, 그러면서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의결사라고 하는 결사를 조직하는데요. 뭐 결사 뜻은 몰라도 됩니다. 결사라는 건 불교 개혁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진울은요, 선종의 그 수행 방법만 강조하지 않았어요. 선종의 수행 방법은 참선이죠. 참선 수행도 중요하지만 교화, 교종에서 말하는 경전 공부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병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러한 진울의 결사운동이 호응을 얻으면서 나중에 수선사라는 결사가 성립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수선사에 대해서는 이 아래에 좀 더 자세한 자료가 나와요. 교종과 선종의 통합에 노력한 진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진울 스님도 한번 얼굴 볼게요. 자, 진울도 역시 대단한 승려라서 국가의 스승이 되었네요. 보조라는 이름이 붙어서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불립니다. 자, 아까 프린스 왕자님보다는 조금 뭔가 좀 그렇죠? 네. 아까 왕자님이 훨씬 매력적이죠. 역시 왕자님이라. 한번 여기도 그려볼까요? 인상이 어떻게 달라서 남자는 원래 머리빨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스타일로 해볼까? 이번에는 약간 이렇게 포마드 스타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어때요? 그래도 좀 그런가요? 자, 넘어갈게요. 진울은요, 무신정권기에 활약했던 승려인데요. 그때 보니까 이 교정하고 선정이 너무 싸우는데 그 싸우는 게 교리 문제, 즉 종교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막 토지, 노비 이런 거 가지고도 막 싸우는 거예요. 즉 재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진울이 봤을 때 이건 진짜 아닌 거예요. 이거 불교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 명예, 이익 이런 현실을 비판한 거죠. 자, 그래서 진울은 아까 이 의천이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는데 진울은 반대로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한 거예요. 진울은 깨닫는 것은 한순간 참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깨달은 뒤에도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교종의 수행 방법도 강조했어요. 이것을 돈오 점수라고 합니다. 돈오라는 것은 갑자기 깨닫는 거고요. 점수라는 건 점진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으로서 선종의 깨달음 한순간에 이루더라도 교종의 수행 방법을 계속 해야 된다. 공부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주장하는 게 있는데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선종의 참선도 해야 되고 교종의 교리 공부도 해야 된다. 이거 함께 해야 된다. 아까 위천이 말했던 뭐랑 비슷해요? 교관 겸수랑 좀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건 진울의 정해쌍수라고 합니다. 정해. 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참선을 통한 깨달음이고 해라는 건 지혜. 교종의 교리 공부를 말하는데 쌍수. 함께 수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진울은 도노점수와 정해쌍수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진울이 동지들을 모아서 정해결사라는 불교를 개혁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참선과 교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정해결사 규모가 점점 커지자 순천의 송광사라는 절에 가서 이들이 수행을 했는데요. 지금도 송광사가 엄청 큰 절이에요. 조계종의 본찰이에요. 자, 그리고 국왕이 이러한 진울의 뜻에 동조하면서 이 그 정해결사의 이름을 수선사라고 지어줘요. 국왕이 직접 이름을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선사는 진울이 사망한 뒤에도 계속 번창해가지고 성광사를 중심으로 수선사의 불교 개혁 운동이 계속됩니다. 자, 되게 어려운 내용이지만요. 뭐 우리가 뭐 스님 될 거 아니니까 적당히 중요한 거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정예결사 말고 또 결사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근데 워낙 이 정예결사 수선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중요도는 떨어지는데요. 천태종이라고 하는 그 교종이죠, 교종. 이 교종의 승려인 요새가 백령결사라는 걸 조직했어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건 이제 교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종계통. 자, 넘어갈게요. 원간섭기 불교의 변화를 볼 텐데요. 원간섭기 불교는 이 불교 사찰 절은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했고요. 고리대를 일삼았어요. 고리대라는 건 뭐냐면 높은 이자를 받는 이자놀이를 말하는 거예요. 즉 불교가 백성들을 오히려 아주 괴롭히고 수탈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화려한 불교 그림이 많이 제작이 됐는데요.
뭐 이건 나중에 자료 하나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과서에 나와서 이것도 하나 그냥 추가할게요. 고려 말에 임재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수용이 되는데요. 임재종은 좀 새로운 불교의 흐름이에요. 교과서 53쪽 본문과 쪽을 보겠습니다. 뭐 예전엔 이런 거 안 배웠었는데 이번 교과서에 추가가 돼가지고 그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3쪽이에요. 53쪽 본문 끄트머리 보면요. 원나라로부터 새로운 성향의 불교가 유입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보우와 해근이라는 승려가 임재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수용했대요. 자, 임재종이라고 하는 종파는 뭐냐면요. 선종의 한 계통으로서요. 참선을 위한 실마리로 화두라는 것을 강조해요. 이 화두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수행 방법을 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화두. 우리 화두를 던진다. 라는 말 많이 쓰죠. 어떤 토론이나 이야기를 할 때 화두를 하나 던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오늘 우정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오늘 우리 평화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이런 게 화두죠? 자, 그래서 선종승려들이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깨달음,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이 있는데 이게 임재종이라고 하는 종파에서 나온 방식이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 편 김에 고려시대 때 아름다운 불교 문화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불교 문화에는 예술성도 있지만 기복성이라는 게 있는데 기복이라는 건 뭐냐면요.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즉 고려시대 때는요. 이런 불교를 통해서 불교 예술을 통해서 개인의 복을 많이 빌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수월 관음도라는 그림인데요. 진짜 아름답고 신비롭죠? 자, 관음보살이 그려져 있는데 관음보살은 백성을 아주 도와주고 구제해주는 사람이에요. 현세에서 재난을 막아주는 관음보살이거든요. 그래서 현세에서 재난이 안 일어나고 아주 생활이 안락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러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요거 하나 볼까요? 요거 되게 화려해요. 자, 이름 몰라도 되고요. 내세의 복을 기원하면서 값비싼 금가루를 이용해서 불교의 화엄경을 베껴 쓰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엄경을 썼는데 금가루를 쓴 거예요. 이거 다 이 그림도 금가루예요. 옆에 그림도 다 금가루고. 그러니까 금이 제법 들어갔으니까 진짜 귀한 거죠. 자, 또 보시면요. 이게 접혀 있어요. 이거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개인의 복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불교 경전을 넣고 다니는 거죠. 자, 뭐 이런 거는 이제 알아서 푸시면 되는 거고 다 봤네요. 자, 그럼 학습지 오른쪽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료학습 문제. 고려말 성리학의 수용 과정을 정리해보자. 자, 이 사람 초상화 봤었죠? 이거 뭐 정답이 그냥 위에 있어요. 너무 여러분 무시한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안양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안양은 충렬왕 때 고려의 성리학을 처음 소개했는데요. 이후 이재현이 원나라에서 원학자들과 교류하였고 그의 사상이 이색이라고 하는 이색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게 넘어가요. 자, 그 다음 이색은요. 성리학의 확산에 힘을 써서요. 정몽주, 정도전 같은 제자를 길러낸 거죠. 자, 정몽주와 정도전 같은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신진, 사, 대, 부. 그래서 고려말 성리학의 흐름을 잘 정리했네요. 이색이. 이거 좀 발음할 때 조심해야 돼. 이색이 아니라 이색기 될 수 있거든요. 발음할 때 조심하세요.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자, 왕자님, 의천하고 진울스님이네요. 자, 의천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을 했고요. 1단계죠. 해동천태종을 창시합니다. 자, 그럼 2단계로 선종을 포섭하려고 했죠. 즉,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고요. 자, 이 사람은 여기 있네요. 진울. 이것도 정답을 바로 근처에 놨어요. 기분 나쁘네요. 그죠? 진울은 불교의 세속화에 대응해서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였다라고 했죠. 진울입니다. 자, 넘길게요. 탐구활동 안 해도 돼요. 이거 아까 했어요.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이거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오늘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어버버버 많이 했는데 좀 양해 바랍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승려 1년은 불교의 설화적 전승을 중심으로 민간 신화 등을 수집하여 삼국사기를 저술하였다. 아, 사기가 아니라 유사죠, 유사. 이 앞에 내용은 맞아요, 이건. 틀렸네요. 현종 때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대장경을 조판하였고, 고종인지 모르겠지만 몽골이 침략하자 8만 대장경을 조판하였다. 맞아요. 거란의 침입 때 대장경을 조판하였고 그게 소실되니까 몽골 침략 때 다시 또 대장경을 만든 거예요. 자, 고려시대 풍수지리설이 이하사상과 결합하여 유행하였는데 노청이 성효총도를 추천할 때 이용하기도 했다. 맞네요. 자, 2번 고려시대 유학의 발달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 최충은 구제학당을 세워 유학을 교육하였다. 맞습니다. 정치인용으로 유교가 강조되면서 발달하였다. 맞습니다. 유학교육을 위해 중앙이 국자감 지방형 맞네요. 무신정부와 문벌 세력이 몰락하면서 유학이 침체되고 있다. 맞아요. 고려 중기 문벌 세력이 적대하면서 유학의 개혁적이고 실질적 성향이 강화되었다. 이상하네요. 고려 중기 문벌 사회가 정착되면서 유학이 개혁적이 아니고 우리 이자겸 배웠잖아요. 자겸이 보수적으로 변했어요. 틀렸어요. 3번 고려시대 불교 발달과 관련된 내용이다. 밑줄 친 기억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태조는 훈요 10조에서 연등회와 팔관의 개최를 당부하였다. 맞네요. 광종 때 승과제도를 실시하여 합격한 승리에게 승계를 줬다. 광종 때 과거제도 때 승과 만들어지고 맞아요. 고려 중기의 종파 간의 대립이 심해지자 의천은 교난 통합 노력을 펼쳐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 반대네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 포섭하려고 했죠. 정답 디귿이네요. 무신직공기 조계종의 진우가 손태종 요새가 결사운동 맞아요. 고려 후기 사원이 검은색 광시가 근데 패단을 드러냈다. 맞아요.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이 사람은 무신정권기예요. 불교 본연의 모습 뭐라죠? 명예와 이익을 다투는 불교 현실을 비판했고요. 선종의 입장에서 교정을 통합하려 했다. 깨달음 한순간 깨달은 뜻 꾸준히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도노 점수네요. 이거 누구예요? 진울. 진울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었고요. 교과서에 54쪽으로 넘기면요. 55쪽으로 넘기면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 봐야 되는데. 시간상 다음 시간에 자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